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의장님과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50년 만에 최장기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은 사상 최대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건수도 1000명당 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가동률은 반토막 났고 공장 경매 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고 단기 알바 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폐허 속에서 재건한 대한민국이 우리가 잘 아는 한강의 기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과 4대 강보 파괴는 새로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있게 엄중한데도 정부 여당은 장기 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통령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밖에 없고 공수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전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여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11,500개 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13,700개이고 대기업이 2,800개입니다. 수출입은행 자료입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LG전자 테네시주, 하나큐셀 조지아주,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 등 해외 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고용한 인원은 수백만에 될 것입니다. 반면 국내로 유치한 기업은 중소기업 50개에 불과합니다. KBS 보도에 의하면 지방 산업단지 가동률은 울산의 경우 83.1%에서 33%로, 광양은 75.3%에서 36.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KBS 보도에 의하면 공장 경매 물량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기조하에 기업을 죄악시하고 기업 여건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표는 잘 맞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저는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압박 요인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다 집약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해외 이전을 막고 유턴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 개 남짓 기업만이 유턴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작년 11월 달에 유턴 기업 대책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대기업으로 넓히고
세액공제 범위도 넓히고 재정 지원도 규모도 키워서 유턴 기업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좀 파격적인 유통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표에서 보셨지만 지방산단 가동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산단 가동률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측면적으로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금융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산단에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좀 원활하도록 산단 자체를 고도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기업이 심리적으로 좀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해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4.6%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경제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50.7%, 2018년에는 42.9%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현황을 보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 4분기부터 수출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3월달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 주수는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수출 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수출이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의 거의 한 5분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물량의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폭으로 떨어지고 해서요. 정부로서는 이 수출 마이너스 되는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수출 활력의 회복 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무역 금융 활성화를 포함해서 새로운 신시장 개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를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수출 주력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업종별 수출 대책을 좀 강구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수출 증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가 39만 명 늘어났고 경제 중수인 30, 40대 일자리는 24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당 35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87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가 유지됐습니다. 다음 표 보시면 세금을 만드는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는 20만 개 늘어났지만 경제 핵심 업종인 제조업과 또 소매업은 22만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 보면 서울대 교수팀은 일자리 감소분을 6만 개로 봤는데 홍장표 위원장님은 일자리 감소가 3, 4만 개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 의견에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그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고용 중에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로서도 일자리 늘리는데 정책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던 최저임금 영향에 관해서는 저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좀 개선되도록 충분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3년간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시는데 동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노동 상황이 같이 합리적으로 좀 고려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좀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 어제 사진을 보면 어제 문화부 사진을 보면 청와대 보고가 있었죠. 네. 하나 보고 계신데 그때 주된 보고 내용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큰 보고가 지금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끝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예타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규제 완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제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안이한 인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보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저께 대통령께 그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보고 드린 바도 없고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엄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긍정적 모멘텀이 좀 추세적으로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뭐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보도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유감의 표시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소득이 계속 감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난 4분기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때 경제 성장률은 3.1%로 작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개념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소득이 저렇게 줄었으면 경제 성장이 하락이 되는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1분위 계층의 불로소득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시장에 계신 분들의 불로소득은 늘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1분위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세 이상 가구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금 밀려나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정부 재정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고령층에 대한 민간에서의 좀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도 정부가 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전체로 봐야지 저소득층, 소득층들만이 성장을 시킨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도 더 이상 소비를 안 한다. 그건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저는 뭐 고소득층도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도 소득이 느는 가운데 5분위 배열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종사 훈련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지금 베트남에 만들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지적을 주셔가지고 이게 해외로 조종사 인력 훈련소가 해외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우려감을 갖고 지켜봤고요. 항공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부하고 각별히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베트남에 만들지 말고 한국에 만드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거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 하려고 해왔었습니다. 농림부 장관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쌀집불금에 관해서 뭔가 밖에 집불금 차이가 2배 정도 나는 거 예. 그리고 면접 단위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그 직불금 취지가 농업의 이 환경 보전적 기능에 대한 보상, 또 농촌 소득이 낮은 것에 대한 보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논 중심의 지급 구조를 불가피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논 직불금은 지금 헥타당 한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정직불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선 55만 원, 매년 5만 원씩 이제 70만 원까지 앞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작목이 논과 밭에 구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논에다 심으면 헥타당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 받고 밭에다 심으면 55만 원을 받는 그런 모순된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그 직불금 지급 구조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잘 부탁해, 잘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 총리 19일 이틀 전 동안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 등 20개 부처 기관이 하루 만에 청와대 신년 업무 보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각 부처는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대면 보고를 받으셨고요. 개각이 안 된 부처는 서면 대체로, 서면 보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또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분야별로 나눠서 시차를 두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각 이유를 떠나서 신문에서는 우승희가 돌을 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기사 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걸 인지합니다만 과거에도 서면 대체가 덜어는 있었고요. 또 대면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계의 상당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합니다. 총리께서 보고하시는데 시간은 총 어느 정도 걸렸습니다. 네, 한 20-30분 걸렸습니다. 주로 20개 부처 기관 전체적인 흐름이요. 작년 예산안 편성 때에 논의됐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계속적인 것이고요. 큰 특징은 설명드리고 또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해야 할 20여 개 사업들 그 내용과 제목,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걸 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성과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장을 많이 다니겠습니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근무했습니다만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직접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굉장히 큰 그 업무이고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때 다 12월 1월이었습니다. 3월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늦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건 아니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2월이었고요. 그 발표는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이제 저출산 문제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 혼인율이 80년에 비해서 지금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저출산이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출산율을 보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던 한 1,000만 원씩 그 출산 장려금 주는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작년 예결위에서도 정경환 지교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저도 머릿속에 혹시 그렇게는 나아질까 하는 것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남은 대책입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세먼지 첫째 대책이 석탄 발전을 줄이는 거였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과거를 탓하는 건 아닌데요. 이전 정부에서 11기의 석탄 발전소가 인허가가 완료돼서 이렇게
미세먼지 그 비상 조치가 취해질 때는 그 발전 가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산업 정책이 있을 거고요. 건설 또는 다른 해운 포함해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덜 나게 하는 산업 형태로 바꿔가야 될 것이고 에너지가 있고 국제 공조가 있고 국민의 동참이라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 동참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이 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켜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새롭게 가능하게 된 조치들이 있으니까요. 연중히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이 석탄 발전 축소였는데 석탄 발전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 핑계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인허가가 된 게 11개가 있습니다. 5번전을 해야지 5번전. 아니,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화력 발전소부터 줄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지켜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소득 격차, 일자리